보좌관이 세 차례 전화를 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까요? 과거 추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했느냐는 의혹과 관련돼서 보좌관이 왜 사적인 일을 하느냐라고 되물은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당시에는 야당 의원에게 보좌관이 왜 사적인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느냐라고 되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통화 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자신이 없으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네. 지금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몇 번이나 전화했느냐가 오늘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지금 주제인데 어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확인하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핵심을 회피한 거죠. 분명히 지금 온 국민의 의혹이 생기는 마당에 그 부분은 저는 장관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밝혀야 되는 거지 보좌관 당신이 밝히시오라고 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세 차례 최소한 전화한 걸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가 사실이라 그러면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날짜를 보면은 14일에서 25일 사이에 세 차례. 그러니까 14일은 한 것 같고 25일을 한 것 같고 중간에 어느 날짜인가는 뭐 정확히 명시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걸 보면은 그 두 번째 병가 이거 이제 진단서는 나중에 됐지만 그러면은 1차 병가가 끝난 다음 날 또는 그 후에 이제 연장 허가를 해준 거냐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14일 날 전화했다 그러면 그날 1차 병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끝나기 전날 전화해서 뭐 그날 처리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5일 전화예요. 25일은 뭐냐면은 그 3차 그러니까 2차 병가가 끝나고 24일 날 끝나고 이제 24일 날 이제 3차 개인 이제 연가를 쓰는 예. 날인데 그 다음 날 지금 전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3차 연가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보좌관이 전화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직 사병 이야기도 진단서 늦게 낸 2차 병가에 대해서는 자기도 뭐 탈영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뭐 주장하지는 않는 거고 3차는 자기가 25일 날 당직 사병으로서 서씨 그 아들에게 왜 안 들어오냐고 전화를 했는데 이미 이제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전화한 거죠. 그랬는데 상급부대 대위가 와가지고 연장 처리하라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된 거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24일 날 이미 그 탈영이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다음 날 전화 통보한 다음에 이루어진 거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날이 25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지원단장은 3차 연가에 대해서 내가 전화로 처리했다 이미 다 했다고 하지만 지원단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직사병이 현재 지금 탈영 상태가 돼 있는 거고 부대에서는 아직 그 지원단장 보고를 안 한 상태고 그럼 지원단장이 어떻게 알고 휴가 처리를 하냐 이거죠. 25일 날 아니 3차 연가를.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지금 하여간 다음 날 25일 날 지금 전화한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전화를 받고 연가 처리한 것이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탈영이고 그것이 아니고 미리 지원단장이 어떤 경위로 3차 연가가 필요한지를 알았는지 그걸 이제 규명해야 되는데요. 그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대장이 혹시라도 25일 날 전화 받고 처리해놓고 말 맞추기 위해서 소급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전에 그 정경심 교수 사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창장이 정경심 교수가 PC로 적당히 만든 걸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영희 총장이 뭐라고 이제 폭탄선을 했냐면은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몇 사람이 전화해서 표창장을 내가 주라고 그 구두로 승인했다고 말하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는 거부했다고 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도 만약에 총장이 알겠습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 건은 이 건과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인데. 저희가 좀 추후에 하여간 25일 날 전화 짚어보도록 날짜가 하겠고요. 좀
석연치 않다는 고승덕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어쨌든 개인 견해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한 말씀 예. 간단히 붙일까요? 우선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전화를 했던 보좌관과 추장관의 아들 은 사실은 이제 선거 때부터 이제 서로 만나서 밀접하게 자연스럽게 인연을 쌓은 그야말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형동생이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예. 하고요. 그러다 보면 1차 병가가 이제 끝나고 2차 병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일병인가 계급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지원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병가를 좀 연장해야 되겠다. 본인이 해야 맞지만 이 계급 구조상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마 엄마는 고위공직자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친하게 지내는 형한테 형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통상적으로 저도 보좌관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문제가 됐으니까 보좌관의 직무 범위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칼같이 따질 때는 이렇지만 사실은 보좌관들이 모든 일 다 합니다. 정책적, 정무적 일을 다 하는데 그럴 때 아마 그래 그럼 형이 한번 전화 걸어서 물어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예. 14일 전화할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25일을 지금 권순덕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해당 그 지휘관이 구도로 휴가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건 법적으로 클리어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직 사병이 25일 날 그 미복귀 여부를 인지하고 조치를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군대 복귀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반에 가서 먼저 제일 먼저 당직 사령 행정병에 다 신고하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니, 카투사라고 다르겠어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23일 복귀하기로 돼 있는 날 만약에 휴가 연장이 안 됐다면 그날부터 23, 24일이 탈영 상태인 거예요. 근데 25일 날 당직사병이 그날 알고 탈영 미복귀 여부를 인지했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추미애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직사병의 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당직사병을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인 이건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당직사병은 그럴 수 있어요. 부대 일지만 보면 그 당시 기록이 안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으로부터 생각해보면 23일, 24일 날 그 군대 휴가 후 복귀하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이틀 동안 미복귀를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전환 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의혹을 더 키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역시 수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예. 거기에 맞춰주고 만약 여기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통화 시점과 관련된 고승덕 의원님과 또 박수현 또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로 다른 의견 들어봤습니다.